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연습하실 때 우리 K의 프로그램 여셔서 자, 우리 그 교재 651페이지 펴보세요. 651페이지 얘가 첩세차인가? 아니구나. 갑자기 이건 659페이지. 659페이지에 보면 1번 문제 보이시죠? 그러면 회사 코드에 들어가서 387번 위에 회사 코드 바로 보이잖아. 387번.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문제 아이고. (1번) 보면 전기분 원가명세서 수선비 중 330만원 중 45만원은 제조부문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부분 비품의 수선비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시오. 이렇게 적혀있죠. 그럼 지금 일단 바꿔야 되는 게 제조원가명세서에 330만원에서 45만원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부분 비품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800번대에서 45만원 처리해야 될 걸 지금 여기에 45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선비 330만원을 먼저 제조원가명세서에 가서 수선비 33만원 있는데 여기에 45만원을 빼면 285만원이죠. 그럼 285만원으로 빼주고 바꿔주고 또 손익계산서에 가서 수선비가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의 수선비에 320만원인데 여기에 45만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지금 얘 거라는 거잖아. 영업부문 거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365만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하셨나요? 일단 시작이 이거잖아. 문제에서 여기에 45만원 들어가야 될 걸 재정원가명세서에 45만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먼저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나서 그럼 지금 재정원가명세서 건드렸으니까 재정원가명세서에 당기순이익 얘를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제품 매출 원가 열어보면 금액이 틀리죠. 그러면 291 959 빵빠레로 바꿔주고 그럼 얘가 바꿔서 확인 누르면 또 당기순이익이 바뀐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방금 여기 제품 매출 원가에 얘를 클릭해서 방금 적은 걸로 바꾸고 나면 얘가 바뀌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적어 놓고 예? 뭘 못 찾아요?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지금 1번 문제는 여기에서만 놀아야 돼요. 어느 쪽 계산 쪽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 순서 계속 가야 돼요.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제조원가명세서죠. 무슨 원재료요? 지금 원재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수선 지금 659페이지 보고 있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이건 모든 문제 통일.
얘 적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전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얘가 안 나올 수가 있나? 지금 안 열은 거죠, 그럼.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거 계속 연습하시라는 게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금액만 써요. 생략한다면 원가명세 생략하고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고 계속 같은 위치만 하기 때문에 몇 개만 하면 그 위치 있는 그 금액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속 연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 적어서 이걸 가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에 여기다 금액 넣어주고 여기에 넣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고 창 닫고 나서 당기순이익 써야 돼요. 확인 누르면 얘가 값이 바뀌니까. 그럼 이 금액 적어 놓고 나서 이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여기에 이 금액하고 일치한지 당기순이익이 일치한지 보고 블록이 해놓고 나서 일치한지 확인하고 일치하면 예 적어놓고 이거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얘하고 맞추면 되겠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2월 이익잉여금 그렇죠. 얘는 차대가 지금 0이 뜰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또 문제에서 틀리게 해놓았을까봐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높이고 맞추고를 한번 맞췄기 때문에 원래 맞아지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걸 연습할 수가 없잖아 따로. 그래서 지금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 풀었죠. 풀고 나면 또 바로 앞에 회차로 우리 651페이지로 가면 지금 제가 한 회차씩 넘어갈 때마다 있다는 건 매 회차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다음 같은 오류 확인하였다. 뭐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라 적혀 있죠. 그리고 원재료 재고액이 950만 원이나 700만 원 잘못 입력됐다. 근데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다 수정하라 그랬으니까 뒤에 다 만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회사가 386번이죠. 그러면 회사 버튼 눌러서 386번으로 해서 바꾸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가보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원재료 금액이 틀렸죠. 950만 원이야 되는데 700만 원 돼 있다고 잘못돼 있다 했잖아. 확인되셨나요? 그럼 얘를 950만 원으로 바꾸고 바꾸셨죠? 바꾸셨으면 이제 시작이 또 전기분 원가명세서 가서 그럼 방금 바꾼 것 때문에 값 바뀌었다 뜨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비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950만 원 들어와 있죠. 이거 방금 최종원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바꿨으니까. 그럼 이제 또 똑같이 얘 적고 단기 제품 최종원가 적고 이 금액 적고 다음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자, 제품 매출 원가 클릭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틀리죠. 그럼 내가 방금 적어온 금액으로 바꾸고 바꾸고 나서 확인 누르고 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방금 바뀌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럼 얘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열어서 블록에서 얘 바뀌는 거 적은 거랑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일치해졌나요? 그럼 이제 얘 적어놓고 여기 적었으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지금 차이 나고 있는데 이 금액 4,900 74,000원으로 얘를 적어왔던 거 바꿔서 빨간색이 없어지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예. 재무상태표는 아니 그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거를 다 바로잡고 나서 최종원가 명세서부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 바로잡으러 간 거였잖아요.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그죠? 지금 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회차만 더 가볼까요? 그럼 643페이지로 가면 643페이지 어쩌다 한두 회차씩 안 나오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나와요. 643페이지 3번. 그럼 회사도 위에 0385로 바꾸고 공짜 붙이지 마세요. 385로 해야 회사 잘 나올 거예요. 그럼 385번으로 바꾸고 자, 문제 보면 정기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 발견되었다.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이번엔 영업부의 광고 선전비 300만원 누락됐어요. 그럼 얘는 재무제표 중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정기분이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럼 여기에 광고 선전비가 누락되었댔죠. 그럼 광고 선전비 300만원이다. 자, 이거 누락됐다고 해서 제조원가 명세에서 영향 주나요? 안 주죠. 그럼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 앞에는 제조원가 명세에서 영향 주니까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왔는데 이번엔 제조원가 명세에서 영향 전혀 안 주니까 여기에서 당기순이익 적어놓고 여기 당기순이익 적어놓고 그럼 이 손익계산서 다음이 그렇죠. 정기분 인정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에서 이제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여러분 쓴 걸로 바뀌나요? 바뀌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놓고 적어놓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을 3 바꿔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몇 번만 했는데도 계속 그 위치 가니까 눈에 익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연습하시라는 거야. 이거 연습해서 모레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기억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이 책 가지고 연습하는 게 편한 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직접 해보니까 위치가 눈에 익죠. 그래서 제가 책에 기출 문제 있는 거 좋아하는 게 회계일급이 2개 있어요. 이거 연습하는 거하고 조회 문제 연습하는 거. 조회 문제도 뒤에서부터 3문제씩 이렇게 조회 문제 3개만 찾아보고 또 앞에 회차 넘어가서 회사 바꾸고 찾고 하면 몇 회차만 넘어가면 얘네들 계속 반복되면서 조회 문제 물어보는 게 보여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스타일도 내가 느껴지니까. 그럼 지금 이것만 맞춰도 조회 3개랑 이거 하나만 해도 13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초정보관리 이거 2개 있는 거 같이 해버리면 우리 여기에서 19점 받고 시작하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표 문제니까 전표는 이제 기본 실력으로 갈 거니까 이쪽에서는 점수를 채워놓고 가자는 거예요. 19점. 그럼 제가 왜 이거 연습하자는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창 닫고 우리 90회차를 펴봅시다. (90회차) 다운받으시고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번엔 정보를 많이 줬네요. 코드, 거래처명, 카드번호, 매입, 결제계좌, 결제일, 한도, 사업용 카드 준 대로 쭉 쓸게요. 자, 거래처 등록에 가서 신용카드로 가고 코드번호 99613 카카오 법인카드 매입카드고 카드번호 그리고 사업용 카드니까 3번 사업용 결제계좌는 국민은행 있나? 있네. 다음 카드사 코드는 특별히 말 안 했고 수수료 없고 결제일자 20일 사용한도 500만원 되셨나요? 있는 정보 다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이 앞에 했던 정기분 재무제표를 맞추는 거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처별 초기월이 나와요. 거래처별 초기월이 상대적으로 좀 쉽죠, 훨씬.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이면 자, 절대 이쪽으로 가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죠. 아니, 저 시험 관도 갈 때 입력 안 된다고 손 드는 사람 있어요. 프로그램 모르면서 짜증 잔뜩 나가지고 자기 프로그램 잘못된 줄 알고 장부조에 갔으니까 당연히 입력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에 가서 자,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자, 봤더니 대원이 155만원인데 150만원이라는 거죠. 150 수정하고 대연은 690만원이고 항상 입력하고 나면 차익이 사라져요. 다음 바드러움은 850이 아니고 안동이 550만원이고 안성이 1025만원이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우리 지금 바드러움 보셨죠? 여기에 주식회사 대원이라고 거래처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안 만들어지신 분은 이제 전표 입력하는데 습관된 거예요. 자, 혹시 우리 나올까봐 거래처 만드시려면 F2번 누르고 만드세요. 그냥 글자 쓰시면은 여기서 안 만들어져요. 대원 글자 안 들어간다고. 이것도 시험 때에 컴퓨터 안 된다고 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F2번 눌러서 거래처 만드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에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안 만들어지고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엄청 심란해요, 표정이. 그죠? 꼭 F2번 누르고 가세요. 우리가 일반 전표 매매처 전표 할 때 한글로 두 자만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꼭 F2번 2번 누르고 하시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 끝났고 다음 3번에 계정항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에 대체 전표 적용 3번에 영업직원 대상포진 예반접종비 지원 등록하시오. 아이고 길다, 그죠? 자, 이번에도 판관비의 복리후생비네요. 계정항목 및 적용 등록에 가서 판관비의 복리후생비 찾으시고 적용 대체 적용의 아래쪽에 3번 영업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하셨죠? 왜요? 왜? 어디서? 프로그램에서요? 아, 그럼 바탕화면에 그 90회 전산세무회계 있죠? 아, 빨간색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회차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클릭해도 다 똑같은 곳이에요. 우리 집에서 연습 뭐 하신다고 이런 아이콘들 막 생기죠? 이거 100개 생겨도 하나의 폴더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마지막 본 회차만 열리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바로 가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일반 전표. 오늘은 저같이 분개하고 끝냅시다. 자, 1번 7월 8일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중도금 3천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2020년 7월 3일이며 준공 예정일은 21년 3월 31일이다. 일단 보이는 건 자기합수표 지급하다. 그렇죠. 현금이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부터 자리 잡고 3천만 원. 자, 다음 뭐가 눈에 띄시죠? 그렇죠. 준공일, 뭐 신축 다 똑같은 건데 그럼 개념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그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완성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모아두려고 두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자를 주더라도 뭐 건물 짓는데 그럼 그것도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뭐 짓는 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인 자산도 문제 출제위원이 참 좋아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건 많은 시험에서 좋아해요. 왜냐면 법인세법이 이걸 너무 원해서. 자, 다음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을 주식회사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고 금액 5천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 이 돈 나간 이유 뭐죠? 그렇죠. 임차 보증금이다. 5천만 원. 자,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얘 무조건 거래처 써줘라 그랬죠. 수경산업. 자, 거래처 써주면 저 완벽하시네요. 자, 다음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0주 중 25%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 전액이 당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주식 처분 이익 및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은 없다. 자, 그럼 일단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온 거 보이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돈 들어오고 나간 거 보이면 그거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야 딴 생각하면서도 위치가 안 틀리니까. 그럼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거기다 금액도 얼마 들어왔는지 알겠죠? 50만 원. 자, 그럼 이제 뭐 팔았는지 봐서 장부에 있는 거 지워야지. 자기 주식 팔았대요. 그럼 일단 25% 계산하기 전에 자기 주식에 얼마가 있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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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제가 항상 많은데, 자, 이제 꼭 기억하세요. 액면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사채라는 계정 과목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외에는 액면가를 쓰면 틀렸어요 그냥. 이 두 개 할 때만 제가 계속 입에 액면가 달고 다니고 그 외에는 액면가 이야기 한 적도 없잖아. 그죠? 그럼 지금 얘는 자기 주식이라는 걸 알았으면 자기 주식을 액면가에 팔 사람 있나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 본인 주식을 액면가에 팔 마음 있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한마디로 사올 때 치동원가 저 돈 주고 샀을 거잖아. 주당 12,000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장부에는 120만 원이라 적혀 있겠죠. 그럼 120만 원 적혀 있는 거에 25%를 판 거죠. 그럼 120만 원에 25% 하면 30만 원치 적혀 있는 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30만 원 나왔는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30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30만 원 지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면 뭘 생각해야 되죠?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근데 문제에서 없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아주 좋은 거고, 만약에 장부 줘야라 그러면 그래서 얘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금액은 20만 원. 예. 합계장에산표. 그렇죠. 그렇죠. 이 자본 우선상계 말했던 세 개를 지금 어떤 계정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회할 때는 합계장에산표를 가서 날짜는 당연히 오늘 거래 있는 날짜. 지금 같은 경우에 7월 30일로 해서 찾으실 때 모르니까 무조건 자본금을 찾으세요. 컨트롤 F에서 자본금을 찾아서 자본금 아래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에요. 그럼 아래에 없으면 지금까지 쓴 적이 한 번 없는 거야. 그럼 지금 주식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없잖아. 그럼 잔액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은 지금 120만 원에 사놨던 게 자본조정으로 있는 거고. 이해가셨죠? 무조건 자본금 찾아서 아래쪽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래 없으면 쓴 적이 한 번도 없네. 자, 다음 8월 20 예? 예? 그러니까 30만 원치 지웠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 장부에 30만 원치 있던 거 지웠는데 5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익이라는 거지. 그죠? 항상 우리는 장부에 적혀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익이고 작게 들어오면 손해인 거죠. 자, 8월 25일 날 당해년도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LG의 주식 1000주 중 50%를 한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시세 차익을 모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 분개하려고 하면 알겠는 계정 과목에 위치 있나요? 그렇죠. 보통 예금 입금. 그럼 차면에 보통 예금이고, 자, 그럼 대변에 우리는 한 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도 알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금액을 채워 넣어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주식회사 LG의 주식이 장부에 전체가 총 얼마라고 적혀 있었죠? 전체는 100만 원이었죠. 근데 100만 원 중 50% 절반이니까 그렇죠. 50만 원치만 지워주고, 그런데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건
주당 1,500원인데 1,000주였으니까 500주를 판 거니까 하면 75만 원이 되죠. 그럼 우리가 받은 돈은 75만 원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장부 적혀 있는 거보다 많이 받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작게 받았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죠? 앞에 자기 주식은 자본이니까 우선 상기한 거고, 얘는 자산이잖아. 그런 거 없어요. 자산은. 자, 다음 5번. 10월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하여 기부하고 지역 주민센터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다. 그렇죠. 그냥 딱 봐도 기부금 냄새 나죠. 자, 그럼 우리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고 차변엔 기부금이다. 우리는 물건으로 주든 돈으로 주든 기부한 거는 다 기부금이다. 그죠? 돈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기부금 계정 과목.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다음 10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대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4천 원이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죠. 그럼 우린 외상 매출금을 지워줄 거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주식회사 대원 거 150만 원을 지워주고, 그 다음 우리 대손 당하면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잔액 줘야 하는 건데 지금 출제위원이 특이한 사람이라 계속 이렇게 적어줘요. 엄청 친절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앞에 합계잔액 신산표 그대로 여기에서 오늘 날짜 10월 31일로 외상 매출금 보고 외상 매출금 아래의 대손 충당금의 이 잔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답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에서 그럼 먼저 우리는 8만 4천 원 끌었어야 되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짝지로 해서 8만 4천 원 끌어쓰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141만 6천 원은 그죠? 얘는 대손 상각비다. 왜 대손 상각비죠? 매출 채권이니까. 만약에 미수금이었으면 그렇죠. 기타에 대손 상각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만약에 얘가 미수금이었다면, 그러면 얘가 뭐 대원이었다면 얘는 그쵸 150만 원이면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 받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8만 4천 원이면 얘 짝지 미수금 짝지 거 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됐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짝지는 당연히 자기 짝지 거 끌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비용은 얘는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올 때만 대손 상각비,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시험에 단기 대여금도 종종 등장해요. 그럼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도 여기에서 합계잔액산표에서 단기 대여금을 찾는 거예요. 아무튼 단기 대여금이 없어. 자, 단기 대여금 찾으면 단기 대여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 있는지 보고 없으면 전액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렇게 해서 시험에도 종종 등장하니까 그렇게까지 봐야 돼요.